자, 정보회의를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그 30% 먹기 힘들어요. 그죠? 네. 네. 3%씩 10번 모으시죠, 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고 요즘 보면 이제 그 기사화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는 올라가요. 사상 네. 최고치를 우리나라 코스피도 네네. 뭐 많이 화끈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한다. 네. 이게 주변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남의 다리 걷고 있는 건가요? 식당가의 비유를 하면은 이제 네. 앵커님이나 저나 다른 아이템의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은 손님이 대박인 거죠. 네. 그래서 식당 전체 매출을 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네. 취약해서 손님이 적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뉴를 잘못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 뭐 이번 주만 들더라도 그 어제부터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분들은 시장이 따뜻하게 느껴지실 것이고요. 소외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씁쓸하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시간을 갖고 좋아질 기업들을 계속 추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포트에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받고 있는 번호표가 좀 늦었었을 뿐이지 나중에는 좀 성과가 골고루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투자라는 것은 시간과의 그 함수관계.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그 마음의 네네. 심리적인 문제. 그렇죠. 남의 집만 잘 되는 네, 것 같고. 굉장히 그 조바심이 날 수 있는데 주말엔 또 오대산을 가신다고요. 뭐 가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네네. 뭐 투자이고 저희야 뭐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자, 그래도 시장에 조금 접근을 하고자 항상 그 노력은 많이 합니다. 뭐 뒤에 코너들은 뭐 그래도 이 체리 피킹, 기업 선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금요일 코너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부풀어 있는 분하고 이렇게 그렇죠. 길쭉한 분하고 있는데 금요일이요. 네, 자 그분들한테 좀 기대해보고 핫한 기업들은 네. 자 그래도 깊이가 있는 시장에서 또 그래도 소문으로 많이 들리는 정보가 들리는 기업이 또 등장했죠. 네. 뭡니까?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 예. 네, 네페스하고 관계된 회사예요. 그렇죠. 네페스가 대주주인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네페스의 뜻이 영원한 생명이고 네. 아크가 노아의 방주랍니다. 영원한 방주? 네네. 그래서 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네페스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 네. 테스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201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 11월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에 강하기 때문에 이 네페스 아크가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업체로서 올해 내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테스나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가요? 예. 테스나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굵직한 또 글로벌 업체향 신규 공급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것이 양품이다 불량이다라는 것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팹리스 업체나 종합 반도체 제조 회사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팹리스 업체나 종합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피드백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불량이고 어떤 하면 개선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수율 개선이나 양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서로 코워크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진입장벽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동반 성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에 형성된 IC의 전기가 제대로 통하는지 않은 웨이퍼 레벨의 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패키지가 끝나고 났을 때 패키지 테스트를 하고 두 번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대주주인 네페스라고 하는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네페스가 삼성전자 글로벌 업체 신규로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테스트 물량이 늘어나는 동반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우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데
때가 되면 시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면서 다시 재상승할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네페스 아크는 안정적인 테스트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정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 산업이 연평균 20% 지난 10년간 보면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뭐 비근하게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의 풍기 이러잖아요. 네네. 물론 거기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시스템 반도체도 네네.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뭐 그 시스템 LSI 네네. 이쪽이라고 예. 이해하면 되는데 예. 지금 이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테스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테스트?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제품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장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지배력이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네페스 아크는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작년 11월에 약 140억 원 규모로 FOPLP 테스트 설비 투자를 하였고요. 네. 금년 2월 불과 석 달 만에 FOPLP와 FOPLP 테스트 설비 190억 원을 또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예. 네. 그리고 나서 2월에 공시를 하고 4월에 또 12인치 이번에는 OLED DDI 테스트 설비와 관련돼서 150억 원 투자 공시를 하였고요. 네. 4월에 하고 나서 5월에도 또 추가로 FOPLP하고 FOPLP 테스트 설비 280억 원어치 투자 공시를 한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설비 투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금년 말 내년 초 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회사는 그 내년까지 약 1,000억 정도 추가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은 2025년도에는까지는 전체적으로 약 현재까지 캐파의 한 5배 정도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캡틴 마켓 네페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데 네페스가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네. 그 외주 가공 업체, 전 세계 업체 중에서 순위는 약 25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 이 네페스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팬아웃 관련된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죠. 팬아웃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가 이 팬아웃과 관련된 것을 많이 수주를 하게 되면 될수록 네페스 아크는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 네페스 아크 네.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연구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강소기업으로서 지금 보면은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반도체 칩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산을 해서 신경망 반도체. 판단 기능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TX 트랜스미터, 뭐 RX 리시버, VCO, FOPLP 패키징 테스트와 관련된 것도 보유를 하였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글로벌 업체인 NXP 사향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뭐 명가죠. 그렇죠. 거의 절대적인 뭐. 레이더를 통해 갖고 위치도 파악하고 움직임도 파악하기 때문에 레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뭐 이 광으로 하는 뭐 카메라 또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을 위한 그 요즘 자율주행이 좀 심드렁한데 그렇죠. 하도 테슬라가 뻘짓을 해가지고 뭐 테슬라의 뻘짓은 아니죠. 사실 그 오너 리스크, 오너가 요즘 그래도 조용한 편인데. 자율주행 차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대로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쉬었었던 현대차나 기아차는 살금살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5개월 정도 쉬고 나면 다시 순환 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저런 칩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커스터마이즈드가 돼야 되고요. 왜, 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당장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적어서 난리인데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지금 탑재되어지고 있는 것의 수십 배, 심지어는 뭐 차 한 대 네. 반도체가 약 1,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일감이 늘어나는 것이 장기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전력 반도체가 많이 채택이 되어지고 시장 전체가 확대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더욱더 좋은 것은 테스터 업체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맡긴 업체하고 계약
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된 반도체일수록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나고 있고 물량은 물량대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P와 Q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본격적인 국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통신 칩 회사와 관련돼서 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아마 그날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 지금 보면은 2019년도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207억. 작년에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140억. 금년 같은 경우는 1000억에서 1200억 매출에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 매출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지금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바닥형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서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시가총액 5,500억. 네. 추산하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해준다면은 다시 이제 멀티플이 달라지겠고. 아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북미 글로벌 업체향 퀄 통과 뉴스가 아마 그게 이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퀄테스트 싶습니다. 하나 보죠? 북미 네, 쪽에. 퀄테스트 중인 상황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조만간 시장에서 확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멈칫거리시는 걸 보니까 뭔가 있군요. 네. 웃음으로 또 대체하시고. 저는 뭐 연배가 있으시니까 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네페스아크는 그래서 뭐 가격 전략 혹시 마무리. 매수가는 뭐 항상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그냥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시장 소문 얘기 좀 더 들어가 보는데, 결국에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오고 오른다. 그렇죠. 뭐 자기의 가치를 찾아간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전일 이제 뭐 레포트도 나온 것도 있지만은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다.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도 이익이 담보되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게 저희들이 일이기 때문에, 전에 레포트 나온 부분도 있지만 2분기, 3분기도 좋아질 것이다.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 논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국내에서는 이 반도체 생태계 라인을 쫙 잡는다 그래갖고 DB 하이텍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막 네. 주목받는데 주가는 거꾸로 가가지고 그렇죠. 뭐야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올라갔던 것이죠. 부분이, 그리고 조정받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 8인치 쪽에서는 DB 하이텍이 최고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 국내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 8인치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종합 반도체 회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었고요. 해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힘겹게 하다 드디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작년서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DB 하이텍이 영위하고 있는 이 8인치 웨이퍼 이쪽 시장이 상당히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TV면 TV, 모바일면 모바일, 컴퓨터, 자동차, 뭐 의료기기, 이런 것에 들어가는 전력용 반도체를 위시해서 뭐 전원 공급 장치나 뭐 LED 드라이버, PV 인버터, 어댑터 등 이 전력용 반도체에 관련된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짭짤하게 회사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블루투스 헤드셋하고 마이크로 모듈 이어셋입니다. 이 조그만 제품인데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이 회사의 마진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CIS 센서다. 지금 IT가 다변화가 되어지면서 이 8인치 웨이퍼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B 하이텍 입장에서도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금년에 분기별로 약 4K에서 5K 수준으로 캐펙스도 증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단가 상승 효과가 반영이 되어질 것이고, 3분기서부터는 늘어나는 Q하고 P가 동시에 반영이 되어지면서 2분기, 3분기 우상향의 실적이 기대되어지고
된다라는 것이 전혀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캐펙스 그 증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잘 팔리고 막 지금 막 불났죠. 네, 떡집을 불나듯이. 네. 근데 이렇게 시설 증설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본과 예. 시간과 증설해놨는데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서도 그게 그대로 잘 팔릴 거라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면은 고무신이 방수 효과가 좋다라고 막 팔렸는데 신어보니까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약간 네네. 개념이 그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그 아까 뭐 쭉 뭐 어려운 용어로 아날로그 뭐 CMOS, CIS 써놨지만 약간 단순 반도체들이 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DB 하이텍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10K, 20K 설비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지 않은데. 네. 4K, 5K. 4K, 5K. 예. 이게 그러니까 월 이제 4,000장, 5,000장. 네네. 회사는 그냥 꾸준하게 초과 수요를 갖다가 채워주면서 관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분기당 4K에서 5K 정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네. 됩니다. 웨이퍼 기준으로 4,000장, 5,000장. 네네. 아까 얘기했던 12인치 웨이퍼죠. 네. 8인치. 8인치 죄송합니다. 요즘 막 이 숫자도 헷갈리고 네, 용어도 헷갈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음은 5대 사내가 있어서 지난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수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네, 자 또 다른 기업 소문도 있죠. 뭐죠? 네. LNK 바이오메드라고 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LNK 바이오메드. 네. LNK 바이오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네. 정형 외과용 척추 임플란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작았을 때는 회계적으로 어려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도 당했었고 어려움도 겪었었는데 사실 이런 그 바이오나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나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회계가 안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매 거래 재개도 되어지고 구조조정도 하면서 회사가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이 이제 글로벌 업체향 신규 공급이 기대가 되어지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LNK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 척추 임플란트와 관련돼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 척추 임플란트가 고령화가 되게 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늘고 척추 골절이다, 뭐 척추 침만증,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목 디스크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목 디스크 이런 식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이 회사가 꾸준히 연구를 해갖고 이미 FDA에서부터 아이템 3개를 다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숫자가 올라오는 상황에 조그만 좀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 그것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회장의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가을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LNK 바이오가 왜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냐 하면은요. 네. 이 주요 제품이 이미 FDA 승인을 다 받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이 회사가 2016년도에 경추 최소 침습 수술 시스템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할 때 보면 환자를 누워놓고 이렇게 매수로 절개를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상처 부위를 가장 적게 하는 그것을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에 보면은 척추 디스크가 마모되신 분들을 척추 디스크를 대체할 때 1세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끼워 넣었습니다. 2세대는 그래도 좀 3D 프린팅을 통해 가고 조금 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 재질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LNK 바이오메드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익스펜더블 케이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익스펜더블 케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업소나 타이어 바꾼다라고 하면 들어올리는 그걸 잭이라고 하죠. 네네네. 익스펜더블. 그러면 요 확장. 디스크하고 디스크 사이에 나사가 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조절을 하게 되면서 그 케이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환자 몸에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수술할 때 환자에 맞춰갖고 절개 부위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사람마다 체형마다 다
이 디스크 크기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다 갖다 놨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갖고 조절을 해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재고 부담이 적고요. 환자 입장에서 최소 침습 순변수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상처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한 LNK 바이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곽강이 느니까 곽강을 받으면서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세 박자로 서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을에 저희가 다시 네. 확인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에 새로운 수요처를 갖다가 준비를 하였는데 그것이 지난 5월에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MSOT, Medical Solution of Texas라고 미국 국방부 조달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척추 임플란트 제품, 혁신 제품군 및 구형 제품 납품 권리를 취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미군의 보훈병원은 상당히 크죠. 이 네. 보훈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레퍼런스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보다도 훨씬 그 공급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마진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보훈병원이나 거기서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보이고 4분기 내년 되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볼 부분이고요. 이 미 보훈병원 납품과 관련돼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물론 회사가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바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그렇죠. 없죠. 검증을 해야 되고 주가가 결국에는 얘기를 해줄 텐데 네네. 일단 잘 지켜보고 움직임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훈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메드트로닉스하고 스트라이커 글로벌 업체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업체 제품보다 이 LNK 바이오메드의 이 익스펜더블 제품이 더 좋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미국 보훈병원에서 효과가 좋다더라, 오케이 납품 빨리 해라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소문 들어봤고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만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는 어떤 시간에 기업들? 전일 이제 이그젝스가 플러스 9.9%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뉴스였었고요. 신세계 INC가 플러스 7.25%, 이마트가 플러스 4.78%, 신세계 신세계가 관련된 플러스 동반 다. 2.53%. 네. 신세계건설이 플러스 2.36% 강세 보였는데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3조 5천억 원을 통해서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한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그러게요. 같고요. 대웅이 플러스 4.08% 강세를 보였는데 계열사인 대웅제약의 그 차세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팩스프라간을 콜롬비아와 340억의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회의 나눠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대산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